건 맞아.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재테크 상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냐면 야,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안 좋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과거에는 보험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확정금리 8%짜리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나 꿀 같죠. 야, 지금 이런 거 지금 투자해서 이거 먹기도 힘든데 그때 당시 확정으로 매년 연 8%의 금리를 주면은 너무 매력적이다. 그때가 아마 이때쯤이었겠죠.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시중금리는 10%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사에서 8% 금리를 줬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은행 가면 10% 주는데 보험사 갔더니 8%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니? 이거 안 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 말도 안 되죠. 옛날에 금리의 변화, 경제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이거를 가입을 했죠. 지금 되게 그래서 그분들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해서 꿀 빨고 있죠. 너무 좋지. 근데 앞으로 금리가 옛날에 10%대 이거였었는데 지금 금리가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이제 한 1.25%가 기준금리거든요. 시중은행금리가 보통 1.8% 정도가 되고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보험사에서 만든 게 뭐냐면 최저보장금리. 최저보장금리를 몇 퍼센트 주냐면 최대 3%를 줍니다. 자, 이거 메리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 10%대 은행금리였고 보험사가 8%였죠. 이거 메리트 없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중금리가 2%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최저보증금리가 3%래요.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자, 그럼 보험사는 이걸 왜 줄까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 딱 보고 야, 옛날에 우리가 8%짜리 가입 못해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1.25%인데 더 내려가서 제로금리까지 가버리면은 그때 당시에 3% 금리, 야, 옛날에 3%짜리 가입할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후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가입을 해요. 그러면 보험사 애들은 바보냐 이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지네가, 보험사가 돈을 받아서 지네가 굴리면 이걸 받을 거야. 근데 고객한테 3%를 준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받을까요? 이것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람들이 혹해서 다 가입을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펑펑 짜고 울죠. 사기당했다고. 자, 뭐냐면 이거 줄 때 보험사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앞에 이 상품 이름도 이상해요. 무슨 연금 받는 무슨 보험 써놨어요.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종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연금 받는 종신보험. 사람들은요, 이거 생각을 안 해요. 앞에 있는 거 보고, 야, 연금 받는 보험인데 최저 3%를 보장을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거다. 요즘에 이런 거 지금 귀한 거 빨리 가입해놔야 돼. 나중에 금리가 이게 떨어지면 저거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보험사가 이거를 이번 달에는 2.9%로 내렸고요. 다음 달에는 2.8%로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애가 타죠. 야, 이거 빨리 가입해야겠다. 덜컥 가입을 합니다. 근데 연금 받는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한 달에 100만 원 냅니다. 100만 원 내면은 종신보험이 뭐예요? 끝날 쪽 몸신 사망하면 돈 주는 거죠. 보통 1억 준다 칩시다. 사망하면 1억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주는 비용을 보험사가 공짜로 해줍니까? 3%도 주고 당신 죽으면 1억도 줄게요. 공짜로 해줘요. 그럼 보험사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종신보험료는 보험료라는 걸 떼죠. 위험보험료라는 걸 뺍니다. 위험보험료라는 걸 빼게 돼요. 이거 다른 용어로 하면 이거를 우리는 사업비라고도 얘기를 하죠. 보험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요. 보험사가 이런 돈을 주고 이런 1억을 주는데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바로 보험사업비죠. 그 사업비를 몇 퍼센트를 떼냐면 기절하지 마십시오. 35만 원대 갑니다. 100만 원 내면요 35만 원대고 실제 저축되는 거 얼마냐면은 65만 원이에요. 65만 원에 3%가 붙는 거라는 거죠. 미치죠.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지금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괜히 좀 불안하거든요. 아, 난 재테크 잘 하지도 못하고, 나 뭐 원유도 모르겠고, 뭐 ETF가 뭔지도 모르겠고, 주식 너무 어려워. 근데 점점 금리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3%를 보장을 해준대. 그리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죽으면 돈도 준대. 야,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덜컥 가입을 해요. 나중에 까보라 이거예요. 1년 지나서 해지해봐야 얼마 받을 수 있나. 요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는 좋은 거 최저보증금 3%짜리 가입해도 신나가요. 집에 가서 매달 월급 들어오면 30만 원씩 50만 원씩 내고 앉아있어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괜히 우리가 멍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적 흐름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읽으시는 분들이 저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야 이게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이면에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건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해야 되죠.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하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만 원짜리 가입을 하시면 추가 납입이 가능하죠. 추가 납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회사 따라서 어떤 곳은 200만 원 가입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추가 납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보험에 대해서는 35만 원을 빼요. 요거 빼서 요것만 적립이 되는 게 맞아요. 65만 원만. 근데 얘네한테는 사업비를 어떻게 하냐면 사업비를 안 떼거나 한 2% 정도만 뗍니다. 예.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추가 납입한 금액을 가지고 3% 이자를 받는 거는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데 얘는 그냥 종신보험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차피 나는 가장이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한테 돌아갈 보장자산이 필요해. 난 종신보험이 필요해. 그러면 그렇게 가입한 거에다가 어차피 필요한 거였으니까 이 비용을 내가 낼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런 기능도 있네? 그럼 나 추가 납입할래.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35만 원이라는 비용을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100만 원짜리, 만약에 장기 상품이라면 100만 원짜리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을 하시고요. 추가 납입을 20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 사업비에는 15%밖에 안 떼거든요. 그럼 얘 35%대는 얘는 15%밖에 안 떼잖아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금리가 내려가서 걱정이라면서요.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여기 뭐가 들어가?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 모른다며. 그럼 뭐 하면 돼요? 펀드 하시면 되지. 펀드하고 어차피 이런 상품 하는 거 다 장기적으로 가입한 거 아니에요? 펀드 한 10년 하면 손해 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 절대 안 보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최저 보증이율 3%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 주식이나 하지 마시고 그냥 펀드로 해라. 펀드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내 돈의 포지셔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3%가 매력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대 기대 수익률이 3%라는 거예요. 최대 기대 수익률이. 근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3% 이자 받아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집을 산다? 내 인생에 노후자가 마련한다? 3% 이자 받아가지고 여행자가 마련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률이 최고 좋다,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이거 안 하고 펀드하면 수익률은 100% 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 받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절대적, 제가 이제 하여튼 절대 저건 답이 안 나와요.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뭐 연금저축보험 노후를 망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믹스된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설명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로 금리 인하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아서 이런 상품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상각 신계약비라 그래서 내가 가입하면은 매달 35만 원씩 떼가거든요. 이렇게 사업비라는 걸 떼가는데 쟤네들은 저거를 가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게 0년이고 뭐 10년 차가 됐어요. 근데 내가 한 2년 차에 해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지하려고 할 때 적립금이 있고요. 그리고 해지했을 때 실제 받는 해지 환급금이 달라요. 얘 1번, 얘 2번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거예요. 적립금을 봐요. 그런데 실제 해지했을 때는 이걸 받게 돼요. 이건 뭐냐면 2년차 때 내가 봤더니 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지했더니 얼마를 받냐면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750만 원만 받게 돼요. 뭐야? 나 1,000만 원 돼 있는 거 보고 해지했는데 왜 75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계약할 때 이미 우리가 7년 동안 받을 총 사업비가 있지 않았냐. 총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총 합쳐서 원래는 7년치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2년만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면은 이만큼 동안 우리가 너한테 받아야 됐었던, 너한테 받으려고 했었던 사업비 우리가 못 받잖아. 그거
적립금에서 까고 요것만 주는 거야. 그게 전문용어로 그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두 번 떼이는 거죠. 35% 떼이는 거 몰랐다가 뒤통수 까이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했다가 미상각 신계약비 때문에 적립금이 아니고 회전환금 받는 거죠. 그럼 내가 내는 돈 반밖에 못 받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금융 환경에서는 고객을 유치할 때 이런 식으로 현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금리, 환율, 통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제 책도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는 노력을 하시면 부자가 된다는 걸 떠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